아시겠죠? 그렇죠? 위대한 명분에서, 이 위대한 명분 앞에서 그 군인들의 죽음에 대한 고뇌가 무가치한 것처럼 위대한 명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고뇌 앞에서 민간인 여자의 겁탈쯤은 무가치한 것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모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 빼먹기 이야기에서 이 위대한 명분에 대해서 토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토끼는 결국은 토끼가 이제 나는 실은 간을 두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이제 육지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자 바로 이제 거북이한테, 별주부한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너희 용왕이 병에 걸려서 목숨이 중하다고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너희 용왕 목숨이 내 감기만 또 못한 것이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라고 호통을 치고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죠? 토끼전에서 제안하는 문제, 토끼전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명분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그 명분을 들이대면서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들은 정말로 옳은 것인지 토끼전은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명분이 어느 정도까지 위대하고 그 명분을 위대하다고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따져지지 않습니다. 위대하다고 하니까 위대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공포의 논리, 토끼전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토끼전에서 진정한 풍자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봉건 권력에 대한 풍자 또는 권력에 대한 풍자만으로 토끼전을 이해한다면 오늘날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낯설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토끼전의 진짜 풍자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동용 토끼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토끼전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거짓말을 한 건 누구뿐이었죠? 얼핏 생각하면 토끼뿐이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나는 간이 없다 막 그런 말들. 그렇죠? 근데 실은 꼼꼼히 생각해 보면 용왕은 뭐 당연히 조금 나쁘신 분이 되겠고, 별주부는 어떻습니까? 실은 거짓말을 맨 처음 한 건 별주부였죠. 그렇죠? 가가지고서 그 육지에 가서 토끼한테 그 수궁에 가면은 미분양 아파트가 널렸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경기가 나빠서 60평은 충분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토끼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용왕의 병이 주색 잡기 이런 데서 나온 병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별주부는 매우 충신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충성을 바치는 대상 또는 자기가 충성을 바쳐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성찰합니까? 성찰하지 않습니까? 성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2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도 봤어요. 그렇죠? 인류사에서 최대의 비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뭐죠? 맞습니다. 유태인 학살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태인들, 몇십만 명을 가스실로 집어넣었대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악마가 아니었어요. 가정에서는 자유로운 아버지였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관료였어요. 어떻게 보자면 토끼를 잡아다가 간을 빼내려는 거북이 그 별주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달리 보자면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따지지 않는 성실함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달리 보자면 별주부는 누구라고요? 성실한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토끼전을 잘 보면 용왕도 좀 이상한 놈이죠. 별주부는 결론은 뭐라고요? 성실한 살인자라고요. 그럼 토끼는 정말 선한 약자일 뿐이었을까요? 토끼는? 우리가 알기로는 토끼는 뭐라고 생각하죠? 영악하다고만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았다고. 어린이용 동화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토끼처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그걸 깨드릴게요. 토끼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토끼가 용왕을 설득을 했죠. 저 간 없다고.
그러자 용왕은 이제 토끼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왜요? 그래야 토끼가 가서 간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토끼를 위해서 뭘 해주냐면 댄스 파티를 해줘요. 막 이제 춤을 추는 잔치가 막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가 쭉 가서 막 춤을 춥니다. 충신 별주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해요. 정말로 얘가 간이 없을까?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별주부가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말하기를 내 듣기에도 촐랑촐랑 하는 것이 분명히 간인 듯 하거든. 네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라고 너 간 있지? 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토끼가 분한 마음에 잔치 끝? 잠깐만 나 기분 나쁘거든? 용왕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에 왕에게 아뢰기를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기가 허하고 화기가 동하여 난 병에 원기를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 임금왕자의 등배자입니다. 그렇죠? 등에 임금왕자 써진 거 누구죠? 별주부죠. 그렇죠?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였으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가 며칠 안으로 나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잔인하죠. 그렇죠? 용왕이 이 사태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용왕의 정신 상태는 항상 뭐로 정리된다고요? 용왕은 항상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용왕은 언제나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므로 바로 용왕은 별주부를 불러요. 야 이리 와 본나. 그래서 봐라 왕배탕이 좋다는데 별주부가 빌어요. 나는 그래도 당신 목숨 구하느라고 멀리 갔다 온 애 아니냐. 용왕이 그렇구나. 그런데 이 수궁의 그 자라가 별주부 뿐이겠어요? 누구를 지목을 하죠? 아 참 네 마누라도 잘하지. 그렇습니다. 그날 밤 별주부의 집에서는 회의가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결국은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맞습니다. 토끼한테 빌어야 돼요. 토끼를 초청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토끼에게 살려달라고 빌어요. 토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성인 버전입니다. 토끼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토끼 더욱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네가 죽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아내를 하룻밤 내 방에 들이면 괜찮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 집에 멸문지환을 눈앞에 날 것이니 조심하라 하니 별주부가 부인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대 의견 어떠하오? 그럽니다. 별주부 부인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저는 열렵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겠죠. 그랬더니 별주부가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아, 우리 권도를 행합시다. 권도를 행하 목숨이 더 중하니까. 그래서 별주부 부인이 수청을 들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토끼는 더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 짐 싸가지고서 탁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편지가 나옵니다.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별주부 부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편 목숨,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이 나쁜 자식, 그렇게 살지 마! 가 아니고 첫날 밤 인연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돌아와서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별주부 부인이. 별주부 부인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별주부 부인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용왕도 지 살자고 그런 일을 꾸몄고 별주부도 그렇고 그렇죠? 이 별주부 부인도 뭐 경위에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면 그건 권리잖아요. 토끼전이 말하는 진짜 진실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느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영악합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영악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상, 우리의 욕심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의 목숨, 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가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토끼전이 말하는 진짜